정당의 목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어우러져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의 제 주제는 정당의 목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청년을 이용해 먹고 버린다, 이런 얘기가 뭐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어요. 당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예전부터 자유한국당은 뭐 젊은 청년들을 이용해 먹고 버린 당이야, 이런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던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 맞다고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다 있기도 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더 세세히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좀 이해를 할 거다. 자유한국당이 젊은 사람들 이용해 먹고 버려? 말 그대로 먹보라고 하죠. 먹고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피만 빨아먹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의 피만 빨아먹고 버리는, 이런 좀, 그러면 나쁜 정당의 이미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좀 나쁜 정말 이상한 정당 같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에요. 그리고 당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 아니에요. 정당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당의 목표는 가장 큰 건 그거죠. 집권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정당의 목표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가치를 가져와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 결국에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정당의 목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제도권이랑 딱 결부가 돼 있는 거예요. 제도권과 딱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정당의 모든 활동은 기본적으로 봉사라고 부릅니다. 그건 당대표인 황교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오히려 열정페이가 아니라 당직자들은 당비를 내요. 돈을 안 받아요. 당에서 받는 돈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돈을 내. 돈을 내고 자원봉사를 하는, 이런 게 사실 정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꽃동네, 뭐 수재민 돕기, 지금 수재민 돕기가 사라졌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꽃동네, 가장 큰 예를 들어서 꽃동네를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꽃동네에서 뭐 카페 한 50명의 카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명의 카페가 있어. 차비, 뭐 회비 걷어갖고 버스를 대절해갖고 꽃동네에 가요. 그리고 꽃동네에 가서 막 봉사를 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뭐 거기 있는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사람들 뭐 씻기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온갖 뭐 일손들을 돕고, 밥도 내 돈으로 사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면 차비 뭐 내 시간 이런 거 다 내주죠. 이때 누가 꽃동네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봉사인 거예요, 봉사. 근데 당이 돌아가는 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당에 동작하는 프로세스도 기본적으로 봉사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떤 인재를 당에 모셔오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돈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을 해라. 정당한 대가를 쓰고 당에서 써먹어라. 뭐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황교안 당대표가 있죠. 지금 황교안이 당대표잖아요. 그럼 황교안 당대표는 얼마를 받아가야 될까요, 당에? 근데 얼마를 받고 있을까요,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오히려 본인이 돈을 내고 있어요. 본인이 당비를 꽤 많은 당비를 내고 자신이 당대표직을 수행을 해요. 뭐 다른 위원회나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요 당직자들이 당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뭐가 생활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당대표, 원내대표 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당에서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 모두는 자신이 돈을 내고 당에서 일을 해요. 오히려 당비를 내고 자신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돈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하면 황교안 당대표는 돈을 많이 받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맨날 당의 일을 도맡아서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판공비나 이런 걸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황교안 당대표는 월급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몇 달째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공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로. 당에 돈을 내고 일을 해. 왜 그럴까요? 봉사라서 그래요. 봉사라서. 김종필이라는 옛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정치는 허업이다. 허업인 겁니다. 허업.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국가의 세금으로 국가의 세비를 받고 일을 하죠.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정당으로 들어와 보면은 국회의원들은요 기본적으로 당에 100만 원 정도의 당비를 내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당비를 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됐어. 그거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잖아요. 이 월급 중에 어느 부분을 떼서 당비를 내요. 100만 원. 그리고 당직을 맡으면 또 당직 수당이라고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당직비를 또 내요. 50만 원인가 더 내요. 그래서 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직을 맡으면 150만 원 정도를 당에다 내고 있어요. 매달.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당은. 다 오히려 거꾸로 당에 돈을 내고 일하는 곳인 거예요. 참 희한하죠?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열심히 당에서 일을 하는데 왜 돈을 안 받지? 열심히 당에서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오히려 돈을 내고 일을 하지? 그게 정당은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되게 젊고 내가 되게 유능한 인재야. 당에서 당에서 나를 써먹으려면 나한테 그만큼 액수를 지불해. 근데 이 돈을 누가 주나요? 당대표가 주나요? 당대표도 본인이 당비를 내고 당대표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인재가 있고 그 사람을 당에서 돈을 주고 쓴다고 하면 있긴 있어요. 사무당직자들. 당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무당직자들.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당과 계약을 해서 연봉 협상을 하고 뭐하고 해서 실제로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인 사람들은 있어요. 사무당직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당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해요. 그렇게 취직을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나 당에 취직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무당직자가 아닌 모든 당직자들, 그 외의 당직자들은 다 오히려 당에 당비를 내고 일을 합니다. 이게 당의 구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당직을 할 때 제가 오히려 당비를 내고 일을 하는 거지 제가 돈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돈을 15만 푼 받은 게 없어요. 저도 돈을 내고 했지. 제 돈을 썼으면 썼지 받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참 당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재들을 데려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이 인재를 모셔와서 돈을 주려면 이런 거예요. 당원들한테 당은 당비, 책임 당원들이 돈을 내잖아요. 그리고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야말로 그냥 자기 생돈을 그냥 당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당원들이 다달이 뭐 1,000원이 됐든 뭐 만원이 됐든 이렇게 당비를 내시죠. 그 돈 거기다가 국회의원 인원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있어요. 당에. 그게 당의 수입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받은 것, 국가의 보조금, 그리고 당원들이 낸 당비, 요 돈으로 사무당직자들 월급을 주고, 뭐, 당사 운영비, 뭐, 임대료, 이런 걸 다 쓰는 거예요. 활동비,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당에 와서 좀 일 좀 해달라. 이 얘기는 사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당에 와서 좀 어떤 일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말인즉슨 자유한국당에 오셔서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해주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꽃동네에 가서 봉사를 하듯이 당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하는 자리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특정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 어떤 인재가 있어요. 이 인재한테 사무당직자가 아닌데 급여를 주면서 당에서 일을 시킨다. 그러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외에 오히려 당비를 내고 오히려 당에다가 당비를 많이 내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떡하는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유능한 사람은 당에서 모셔갈 때, 그야말로 당에서 모셔갈 때 당연히 그에 따른 돈을 주고 모셔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황교안 당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가장 큰 인재 중에 한 사람이 황교안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로서 모셔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황교안 당대표는 얼마를 줘야 될까요? 당에서.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어떤 똑똑한 청년이 있어. 어느 회사에서 뭐 마케팅을 담당하는 어떤 인재가 있어요. 이 분이 아무리 뭐 그런 능력이 출중한들 지금 황교안 당대표, 소위 말하는 황교안 당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있는 많은 그래도 유명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꽤 거물급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죠. 이분들의 영향력이나 이분들의 능력만 못할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만 못할 거예요. 어떤 인재를 데려온들 지금 황교안 당대표의 영향력 이런 정도의 힘을 발휘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황교안은 돈 한 푼 안 받고 돈을 내고 일을 하는데 누구는 돈을 주고 와서 일을 시킨다. 참 이것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당에서 일을 하는 것은 봉사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당직을 하고 뭐 할 때 제가 당에 들어가서 당직을 하겠다고 하고 일을 할 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너 그거 하면 당에서 얼마나 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가 당비를 내고 뭐 위원회 활동할 때 내 돈을 써가면서 그냥 내가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래요. 야, 그럼 그거 왜 해? 야, 너한테 돈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해? 근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나라가 어렵잖아요. 위태위태하잖아요.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은 솔직히 우리나라 거의 망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쨌든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면 대한민국이 거의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파국에 뭐 그런 거 다 따지고 뭐 나한테 돈을 안 주니까 난 일을 안 해. 내가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당에 가서 일을 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뭐 실제로 당을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나라도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볼지언정 나라도 좀 당에 들어와서 왜?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당에서 돈을 안 주면 자유한국당에서 돈을 안 주면 당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빼고 공천에 관심 있는 사람 빼고는 열심히 당해서 순수하게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럼 나라도 좀 한번 해보자.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저도 시작을 한 겁니다.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어 보여. 공천에 관심 있는 사람 뺀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당에 들어와서 돈 10원 한 푼 안 받고 그야말로 봉사를 할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이 시국에 나라도 들어가서 그때는 제 나름대로 포부도 있었어요. 내가 당에 들어가서 당을 한번 바꿔보자. 이 웰빙 기회주의 정당을 내가 들어가서 내 작은 목소리나마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들어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당이 바뀔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 심정으로 사실 제가 당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남들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바뀌진 않았어요. 그치만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일을 했고 그러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뭐 성과는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일한 분들과 이 평가를 해주는 분은 꽤 그래도 열심히 했고 성과도 꽤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줘서 저는 꽤 유의미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설명하면 이게 말이 좀 쉽지 않은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당 활동이라고 하면 봉사활동이다. 자원봉사다. 기본적으로.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당대표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무당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당에서 돈 받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황교안 당대표도 마찬가지다. 황교안 당대표 이런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당에 돈을 내고 일을 하는 거지 당에서 돈을 타간 사람은 없다. 급여, 뭐 강사료 이런 걸 받아간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개인의 이득이 없이 내 금전적 이득이 없이도 당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로만 이뤄진 집단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자면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내가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군수든 경기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일하는 곳, 그것이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에 관심 없는 사람들, 내가 제도권에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 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히 개인적인 이득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주고 사무당직자가 아닌 사람을 돈을 주고 모셔오는 거는 또 매우 어렵다. 당 구조상.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근데 물론 민주당은 좌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생태계를 잘 마련해 놨어요.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 이걸 설명하면 지금 정말 긴 얘기가 될 텐데 그야말로 좌파들의 생태계.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문화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문화, 연예계, 뭐 영화계 보면 뻘거죽죽 하잖아요. 다 작용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먹고 살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깔아놨어요.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 좌파들은. 좌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를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잘 깔아놔서 돈이 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꼼수로 개인적인 이득을 줄 수도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이런 걸 좀 해놨어야 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김대중 노무현은 했는데 성공했는데 왜 이명박 박근혜는 못했는가. 그걸 했어야 됐다. 근데 이분들도 또 그런 건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좌파들이 이렇게 해쳐먹는다고 우리도 해먹을 수는 없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걸 안 한 탓에 자유한국당과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우파는 이 정치권은 굉장히 가난한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가난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그게 왜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당의 보조금 플러스 당비로 당은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폭망했죠. 지방선거에서 잘 됐었으면 시의원, 도의원, 군수, 뭐 도지사, 시장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당에 당비를 꽤 많이 내요. 그래서 당선을 많이 시키면 그만큼 당비가 빵빵해져요. 선거를 지면 당비도 확 쪼그라들어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말아먹는 바람에 시의원, 뭐 도의원, 뭐 시장 군수, 뭐 도지사 할 것 없이 거의 뭐 얻은 게 얼마 없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지금 정말 쪼들려지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총선도 져서 국회의원 수가 더 만약에 쪼그라든다고 하면은 더 가난해져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야 당도 부자가 되는데 지난 지방선거에 완전 망하는 바람에 당비가 굉장히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 여파로 책임 당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책임 당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만큼 또 당비도 줄어들었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래저래 돈은 이만큼 써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벌고 있었어요.
어떤 직장인이 월급이 500만 원이었어. 그러면 이 500만 원의 월급을 받던 사람은 500만 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내 급여에 맞게끔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연봉 1억인 사람과 연봉 2억인 사람과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삶이 다르듯 자유한국당도 그만큼 당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만큼 방대한 살림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당이 총선에서도 밀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밀리고 하다 보니까 확 쪼그러들었어요. 대선에서도 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원래 500만 원 정도 벌던 월급쟁이가 300만 원으로 월급이 줄어들면 물론 300만 원도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쪼그라드는 건 사실이에요. 난 500만 원을 벌고 살아왔다 보면 난 500만 원의 삶에 맞춰져 있어요. 내 삶은. 근데 300만 원 줄어들었어. 내 월급이. 그럼 빠듯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그런 상태에 취해 있어요. 이런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다. 자유한국당의 살림살이가.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돈도 더 없어. 그래서 선거에서 더 불리하다. 다음에 총선을 치를 텐데 그때도 더 돈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돈 없어. 민주당은 빵빵해요. 대선 이겼지. 총선도 좌석, 의석수 더 많이 확보돼 있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한 바람에 당비가 왕창 들어오고 있지. 책임당원들도 훨씬 더 많아졌지. 아주 부유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거기다가 김대중 노무현 때 그 좌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생태계까지 잘 만들어놨지. 아주 풍족해요. 그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은 매우 가난하다. 돈이 없다. 돈이 좀 많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판공비를 좀 어떻게 이렇게 추려놔서 뭐 일부 정말 어떻게 외부에 뭐 훌륭한 인사를 모셔올 때 강사료라도 좀 주고 뭐 이런 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쉽지 않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도 청년들을 데려와서 뭔가 써먹는데 이걸 써먹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써먹는다고 이게 할 수 있는 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당에 들어와서 당직을 맡아서 뭔가 일을 했죠. 그럼 저를 써먹은 사람이 누구죠? 이 김거희라는 사람을, 김거희 디지털정당위원장을 써먹은 사람이 누구죠? 그때 당시 홍준표 당대표였으니까 홍준표인가요?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당원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을 이용해 먹고 버린다라고 하면 이 어떤 청년을 이용해 먹는 주체가 있을 것이고 이용해 먹고 버리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이용해 먹었나 하면 참 어려워요. 당대표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기에 당에 들어와서 고생을 하는 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보수도 못 받고 공천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황교안이 당대표니까 황교안이 이용해 먹고 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죠,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지금도 당의 주인은 황교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당에서 젊은 어떤 사람이 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고생을 하고 있어. 당에다가 봉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근데 이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공천을 줄 수는 없을 거잖아요. 이 중에서 그야말로 당의 당직을 갖고 있고 봉사를 하는 사람은 수천 명이에요.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칩시다. 이 중에서 공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900명은 이용당하고 버려진 사람인가요? 참 이게 문제도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을 이용해 먹었으면 그만한 보수를 줘야지, 대가를 줘야지. 근데 뭐 돈을 줄 수도 없고, 돈을 주기도 어렵고, 공천권도 정해져 있어. 당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은 1000명이야. 근데 공천권은 100장이야.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죠. 애초에 이런 겁니다. 애초에 정당이라는 게 사실 이래요. 제가 이 30대 중반인 이 나이에 까놓고 말해서 제가 금수저도 아니고 제가 뭐 돈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왜 당에 들어와서 내 돈 써가면서 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SNS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잠 줄여가면서 유튜브라도 해서 뭐라도 좀 국가에
도움이 돼보려고 하고 이 짓을 제가 왜 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나라가 망할까봐.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야 나한테 내 개인적인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자유당에 가서 일을 해? 자유당이 날 불렀어. 나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자유당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나한테 손해만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저도 비슷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당에서 나한테 돈을 안 줘? 그럼 난 자유당에서 일 안 할 거야. 야, 나한테 내 개인적인 이득이 없어? 그러니까 나 안 해.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므로,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좀 한가한 나라가 아니다. 그냥,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개인적인 손해는 좀 있을지언정, 나라도 좀 힘을 보태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안 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에 들어와서 15만 푼도 안 받으면서 그 고생을 한 거고요. 밤잠 설쳐가면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그분들이 했던 말과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야, 솔직히 내가 안 하면, 나라도 안 하면, 어떤 젊은 사람이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당에 들어와서 자기 돈 내고 일하겠나.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라도 한 겁니다. 저라도.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겠구나. 공천 욕심이 있어서 정치에 욕심 있는 사람 아니면 당에 들어와서 자기 돈 내고 일할 사람은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제 가족들은 안 말렸겠습니까? 야, 지금 네가 자유당에 들어간들, 지금 자유당 지지율 완전 풍비박산 나는 상태에서 욕만 겁나게 먹고, 지금은 그래도 30%대까지 올라라도 왔지. 그때는요, 그때 홍준표 대표 시절에는요, 자유당에서 당직자라고 하면은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자유당에 들어가서 자유당에서 당직을 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제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친척들도. 야, 너 미쳤냐? 야, 너 지금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너 지금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애가 왜 지금 망한 당, 전 국민적으로 욕먹는 당에 네가 왜 들어가서 거기서 네가 고생을 하려고 하냐? 거기다 돈도 안 준다며? 근데 너 왜 거기서 그 고생을 하려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하는 거죠. 야, 자유당은 옛날부터 젊은 사람들 이용만 해먹고 버린다더라. 저는 그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뭐, 이용, 이용하라면 이용하시라. 내가 자유당에 이용당해서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판국에, 그래도 젊은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손해봐도, 내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개인적으로는 손해보더라도, 내가 기꺼이 이용당해주마. 자유당, 나를 한번 이용해봐라. 내가 이용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이용당해줄게. 한 사람이, 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으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얼마 없지. 소수지. 실제로 그래요. 당연히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공천권 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요. 공천권을 바라고 당에 들어와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나중에 내가 공천권 못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할 겁니다. 야, 내가 돈 쓴 게 얼만데, 내가 시간 쓴 게 얼만데, 나한테 공천권을 안 줘. 하고 분노가 치밀 수 있어요. 당연히 돈은 안 주니까, 자유당에서는. 정당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천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1000명이면 공천권은 100장이에요. 900명은 공천권을 못 받게 돼 있어요. 100명은 공천권을 받게 돼 있고. 그러면 항상 공천을 못 받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뒤에 돌아와서
나 공천권 못 받았다. 이러고 욕을 하면 이게 당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야, 김거희도 저거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지금 당에 들어와서 이 고생하고 있는 거지. 제가 아무런 욕심 없이, 정치 욕심도 없이 제가 당에 들어와서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일하겠냐? 그렇게 저한테도 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방선거에 아예 나가지도 않았죠. 저는 아예 출마를 안 했어요. 지방선거에. 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난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되게 희귀종이었던 겁니다. 야, 쟤는 나이도 젊은 애가 공천 욕심도 없어? 돈도 안 받았어? 근데 쟤는 왜 당에 들어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봉사하는 거야? 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공천권 바라고 왔겠지. 야, 디지털성위원장까지 했는데 공천권 주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일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뭐 지방선거 나가지 않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야, 너 너무 고생만 하고 좀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근데 야, 너는 왜 들어와서 사서고생만 하고 인정도 못 받고 고생만 하고 그러냐. 근데 뭐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쯤은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대한민국이 망하는 상황에서 손해보는 사람 저 말고도 많을 거예요. 저 말고도 아마 그래도 보이지 않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들 누군가는 정말 아무런 그 개인적 이익 없이 아무런 뭐 바라는 거 없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저뿐만이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냥.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 와중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모두가 정말 저는 동지라고 생각을 하고 참 고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참 감사하고 당에 의해서 그래도 애를 쓰는 분들도 다들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